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스스로의 변화, 세상 삶의 변화, 가족에 대한 변화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복이 먼저다를 지금 방송한 지가 만 4년이 이제 다 돼가네요. 한 다음 주, 다다음 주 되면 만 4년이 되고 이제 5년으로 접어드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참 시간이 빠릅니다. 2017년 1월 7일 날 제가 첫 동영상을 올렸는데 벌써 만 4년이 됐군요. 제가 누누이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제 이름 석자를 더 뭐랄까 제 이름 석자를 알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통해서 더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힘들어 하시고 괴로워하시는 일을 당하신 분들이 조금 그런 데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라도 계시면 얼마나 보람이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이랬을 때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나쁜 기질을 가졌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상처를 받았을 때 거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왜 비위를 잘 못 맞췄지? 내가 왜 저 사람 마음을 읽지 못했지? 자기 자책을 하는 그런 나쁜 연결로 이어지는 잘못된 연결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된다면 너무나도 보람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만 4년 전에 이 행복이 먼저다를 시작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감사의 댓글을 많이 주세요.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고 이렇게 발전이 되고 등등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한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거기에 한 분의 댓글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 착하게 살면 남는 것은 상처와 우울증이라는 참 깝깝한 제목으로 제가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너무 착하게 살면 남는 것은 상처하고 우울증밖에 없다는 거죠. 아주 생산적이고 성숙된 착함을 하면 뭐죠? 남을 배려하고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남이 나와 다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생각을 행동을 존중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착한 행동인 거죠. 남이 어려워할 때 그 어려움을 들어주고 우리가 정말 여유되는 선에서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바로 성숙된 착함인 거죠. 바보 같은 착함, 어리숙한 착함, 이거는 남들이 상처를 줘도 내 잘못이야, 내가 참아야 돼. 남이 아픔을 줘도 이건 내가 뭘 잘못했나 봐, 내가 사과해야지. 그거는 바보 같은 착함이죠. 그런 바보 같은 착함, 어리숙한 착함, 비성숙적인 착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빠져 있는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바보 같은 착함을 강요하는 부모나 그런 바보 같은 착함을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나 그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착하게 살면 남는 것은 상처와 우울증밖에 없다. 여기서 착함은 비성숙적인, 어설픈, 바보 같은 착함인 거죠. 그게 이제 데이비드 추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이분 댓글이 좀 긴데 잠깐 소개를 하면, 선생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새해 가족들과 행복하고 건강한 2021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은 저에게 있어 선생님을 만나게 된 일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깨었고 스스로 더 단단해지고 지혜롭고 현명해지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면서 삶의 현장에서 연습하고 또 스스로 훈련하면서 위로도 받고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사소한 상처는 그냥 먼지 떨듯 훌훌 털어낼 수 있는 스스로 강해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 가족들에게는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지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더욱 거듭나도록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이분의 댓글을 보면서 그동안 4년, 만 4년 동안에 했던 동영상을 쭉 생각하게 되네요. 물론 그 동영상 일일이 제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 틀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틀,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잘 지적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그 동영상에 맞게끔 많이 변화하셨는 모습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데이비드 추님께서 저의 동영상을 통해서 같이 소통을 하면서 스스로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세상 삶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귀중한 가족에 대한 본인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종합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비드 추님의 이 긴 댓글을 조금 종합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스스로 더 단단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현명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죠.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감사하고 스스로를 고마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고 말씀하신 거죠. 결국에는 본인이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 본인이 정말 귀중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본인을 스스로 막 드라이브를 걸었던 본인을 위로하고 아파했던 본인을 위로하면서 스스로 더 단단해지고 스스로 더 사랑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스스로를 더 상처 주지 않는 그런 현명함이 생겨서 스스로 강해졌다, 그런 변화를 느끼신 거죠. 자, 이렇게 스스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곡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물질적 곡간, 정신적 곡간, 정신적 곡간이 늘어나는 거죠. 곡간이 늘어나게 되면 여유가 생기게 되죠. 여유가 생기면 그전에는 화가 나게끔 만드는 그런 말, 상대방의 태도, 상대방의 눈빛,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그 사람은 상처 주려는 뜻은 아닌데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사소한 것에 괴로워하던 그런 본인이 마음의 곡간이 쌓이기 시작하면요, 그런 사소한 것은 그냥 먼지 털듯 날려보낼 수 있다는 거죠. 흐르는 강물에 낙엽 띄워서 보내듯이 오케이 굿럭 하고 보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이런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스스로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스스로 본인을 위로하고 단단해지고 지혜롭고 현명해지면서 스스로 강해졌는, 스스로 높아져 있는 자존감을 느꼈을 때 곡간이 늘어난 것을 느끼게 되고 사소한 것에 이제 연연하지 않는 강인함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의 나의 삶의 자세,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이 정립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너무 기대했었구나. 내가 사람을 너무 기대하다 보니까 쉽게 배신감을 느꼈구나. 내가 너무 사람을 가깝게 대했구나. 항상 난로 대하듯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항상 생각의 중심을 남이 아닌 나 위주로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게 되면서 세상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의 어떤 삶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삶에서 고단하고 힘들고 외로운 그런 상처를 많이 받았던 본인이 이 세상 삶에서 내가 좀 더 강인해지고
더 단단해진 그런 본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변화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세상 삶의 변화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스스로의 변화, 세상 삶에서의 변화를 느끼게 되면 야, 이 정말 가장 중요한 나의 가족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서 이 보다 화목하고 보다 발전적인 가족, 자식들, 와이프, 남편에게 보다 발전적이고 보다 긍정적인 그런 말과 행동을 내가 할 수 있게 되는 가족에 대한 변화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스스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세상 삶에서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가족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세상이 얼마나 행복하고 밝고 즐겁게 느껴집니까? 그 시작이 바로 스스로의 변화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비드 추님께서 쭉 적으신 댓글이지만 거기에는 그 흐름을 정확하게 판단하셨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의 스스로의 변화,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소중함을 알고 스스로 단단해지고 스스로 현명해져서 세상 삶에서의 변화를 통해서 너무나도 귀중한 가족에 대한 본인의 어떤 행동, 말의 변화, 이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잘 어우러져 있는 그런 댓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보면요, 제가 이렇게 동영상 올렸을 때 저의 어떤 얘기들을 반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참으면서 사는 거지 그렇게 자기 할 말 딱딱 하면서 사는 게 그게 똑바로 사는 삶이야? 엄청나게 참고 또 용서하고 살아야지 라고 아주 자기 어떤 생각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저는 남들과 싸워서 이겨라, 남들하고 박 터지게 싸우고 니 죽고 내 죽자 라고 싸워라 라고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는 아닌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가 났을 때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왜 화났지?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A라는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났는데 이 A라는 사람한테 내가 왜 화났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1이 맞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A라는 저 사람이 2가 맞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 거죠. 아니 1이 맞지 왜 2가 맞냐고. 그건 잘못된 화를 내는 거죠. A라는 사람이 화를 내게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1이 행동으로 맞는 행동인데 저 사람은 2가 맞는 행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A라는 사람에게 우리가 화가 났다. 그건 잘못된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1이라는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A라는 사람은 2가 맞는 생각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은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왜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남은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남은 나와 다를 수 있다. 남의 생각, 남의 행동, 남의 주장은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하는 행동, 생각, 주장이 우리를 화나게 하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은 나와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바락바락 화를 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우리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행동이 다를 수 있고 주장이 다를 수 있다라고 넘어가면 뭐 굳이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탁 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 A라는 사람이 우리를 화나게 했을 때 우리는 그때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언제냐? 우리의 생각과 다른 때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의도적으로 자기네 이권을 개입하기 위해서 이권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배신을 하고 이랬을 때는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상사든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아, 이거는 부당합니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것이 저의 어떤 많은 동영상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냥 무조건 항상 남에게 사과하고 남을 용서하고 그런 어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아, 내가 남이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하고 있는가, 인정을 하고 있지 않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화낼 일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우리 생각은 1인데 저 사람이 2라고 해도 아, 남은 나와 다를 수 있다라고 인정하게 되면 화가 날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근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배신을 하고 뒷담화를 부정적으로 하고 이런 거에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래 내가 참지 내가 용서할게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건 웃기는 소리. 뭘 용서합니까? 그런 거 용서하다 보면 그냥 질질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질질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면서 그 인생의 뒤안길에 나는 용서하고 살았는 삶이야. 그런 사람에게 만약에 가족 중에 누가 누구에게 엄청난 상처를 받고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공격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남편을 공격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용서 그런 어떤 그 어설픈 바보 같은 착함을 가졌을 때는 여러 가지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용서해주고 화내지 않는 것, 이런 것은 성숙된 마음이죠. 하지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배신을 하는데 거기서 입 딱 닥치고 아무 소리 못하고 내가 참지 그런 바보 같은 착함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어떤 바보 같은 착함이 애벌레를 괴물로 만들어버리고 감당을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우리가 처음에 만나고 두 번 만났을 때 우리가 할 말 딱딱 하고 그리고 우리가 남을 배려하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아주 조곤조곤 잘 얘기하는 이런 버릇을 한두 번 하나 하잖아요. 그러면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얘기해서 비위를 잘 맞추지? 아,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더 좋아할까? 이런 식으로 남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본인은 오간데도 없어지게 되고 애벌레를 괴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추님의 댓글이 너무나도 중요한 댓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스스로 변해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감사하고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더 지혜롭고 현명해지고 스스로 더 강해졌을 때 그런 곡간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의 삶이 변화되게 되고 그러면서 가장 소중한 가족에 대한 본인의 말과 행동이 바뀌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자기 주변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게 되는 그런 발전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데이비드 추님의 댓글을 토대로 스스로 세상 삶, 가족에 대한 변화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나눴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마지막 일요일이네요. 2020년 마지막 일요일, 아무쪼록 주말 잘 보내시고 이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고 그리고 2021년도에는 2020년도보다는 훨씬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